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제 뉴스 콕 집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죠. 이종태 굉장히 길었어요. 예. IT 국제경제팀장님 함께 해주셨어요. 줄여서 악영국이라 그럽니다. 네. 와우. 언어 파괴자. 점점 또 혼란해. 시험에 빠져. 악영국. 네, 알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야기 해야 되지 않나요? 구독, 하세요.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카메라를 보고 하시라고요.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 눈도 쑥스러워. 못 맞추면서 차영석 디지털 미디어 팀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팀입니다. 네. 제가 명찰을 준비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뭘 하나 맞추면 뭐 하나가 꼭 밀리고 예. 있어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이나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람이 아닌가요? 알림이라고 거기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역시 같은 팀원끼리 서로 지적하면서 칭찬이라고는 모르고 사는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오고는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타리 고마워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경제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 27년 만에 최저 성장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이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좀 우리가 좀 걱정이 앞서요. 앞에 이런 명제를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중국 27년 만에 최저 성장.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중국이 한국이랑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네. 그리고 27년 만에 분기별 성장률이 제일 최저라고 해서 일단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네.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경제 성장률이 6.0%, 6.0%가 나왔는데, 6.0%가 최저예요? 네, 와. 6.0%. 근데 이것도 되게 높은 수치 아니에요? 엄청 높은 6.0%도? 네, 제가 뒤에 이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네. 그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3분기에 그 중국의 그 GDP, 네. 국내 총생산이 24조 6,865억 위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119조 원.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6.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6.0% 되게 많아 보이죠. 네. 근데 이 같은 성장률이 그 분기별 성장률 통계가 나온 게 중국에서 1992년 이후인데 2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그래서 1분기 때 6.8%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계속 하락해서 지금 6.0까지 이렇게 그렇군요.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제 보면 2015년 2분기 때 7.0%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 경제 성장률이 분기별로 한 6%대 성장률을 이렇게 네. 이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0%니까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5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바오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6% 성장률을 지킨다, 사수한다. 이게 보호자 이렇게 쓰거든요. 네. 보유, 그러니까 바오류. 그래서 바오류가 지금 위태로워진 거고, 근데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그 내년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한 5.6%로 좀 낮췄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낮아지는 게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으니까 바오류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제 경제 성장률 6.0%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인구 대비 뭐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6.0을 기록한 게 어느 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그래도 한국도 예전에 경제 성장률 하면 뭐 한 7, 8은 기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죠? 옛날에 네. IMF 이전에는 그 정도도 그렇죠.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얼마나 지금 가속도를 갖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이 수치로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6.0% 우리가 딱 듣기에는 저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좀 긴 기간 동안 데이터를 좀 보면
2010년도 1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1.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해 2분기가 10.3% 정도였는데 이제 그 분기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우하향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네. 그래프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9년 전 비교해보면 9년 전 초와 비교하면은 한 19년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반으로 꺾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아,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진 건지 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미중 경제 분쟁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네, 무역 전쟁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일단 대미 수출이 좀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중국의 9월달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전년 대비 한 22%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중국의 전체 9월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국하고의 지금 이 무역 갈등이 일단 영향을 좀 미쳤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 그래요. 네, ASFA. 정말 아프리카 심각해요. 이 돼지열병으로 지금 중국에서 이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한 70% 그렇대요. 막 예, 중국이 올라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대충 중국집 가서 먹으면은 돼지고기 기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예. 음식에서 돼지고기가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3% 상승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르면 이제 소비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률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고 이게 지금 내수도 별로 좋지 않아서 중국 제조업 생산에서 한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한 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네. 지난달에 한 전년 동월 대비 6.6% 정도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내수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이 해외 투자도 올 상반기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89%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의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번 주에 그 지난주에 그 미국 그 농산물 대량 구매하고 대중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내용으로 네네. 이 미중 간의 민니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 공식 합의문도 사실 작성하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불확실성이 지금도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IMF도 지금 어쨌든 그렇죠.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 5.8% 아까, 예, 그렇게 보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사인사에서 이렇게 여러 번 그 미중 그 무역 갈등 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렇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어쨌든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IMF가 최근에 그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네. 그 이후로 중국 경기 둔화를 이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데 가령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부터 9월까지 그 대중국 수출액이 999억 달러. 이게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220억 달러가 감소한 수치예요. 18%. 그러니까 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 무역 갈등을 서로 간에 하는 게 우리한테 어쨌든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비중이 전체 수출하는 비중에서 한 24.6% 그러니까 네.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중국이 한 4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이 바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또 보면 이 증시나 환율에서도 보면 왜 그 한국하고 중국이 좀 비슷한 흐름, 동조화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증시가 좋으면 한국의 증시도 약간 비슷하게 좀 좋고 그러겠죠. 뭐 환율이 그쪽에 떨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떨어진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그 외국의 투자들이 이렇게 좀 그런 투자 심리가 약화하게 되면 이런 동조화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경제연구소에서는 대략 중국에서 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 떨어지면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 중국 경기가 먼 나라에서 지금 불이 났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기가 힘들어지면 바로 직방으로, 직방이란 말은 네. 그 부동산 앱인데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겠죠. 네. 협찬이라고 오인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경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해서 우리 경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누구나 너무나 짐작할 수 걱정스러운 있는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인데요. 어쨌건 저는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냥 좀 우리 잘 삽시다. 서로 좀 싸우지 말고 미중 간의 갈등도 해결하고 그 풀어야 될 거 좀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뭐 우리가 풀 수 진짜. 있으면 네. 좋겠지만 그게 또 어쨌든 변수가 지금 바깥에 있는 그 그러니까요.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 중국, 그다음 계속 얘기한 저 일본, 아베. 그러니까요. 그다음 좀 이따 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브렉시트. 이유. 네. 나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하여간 네. 우리 좀 풀고 삽시다. 그리고 정신 차립시다. 네. 어째 27년 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돌아섰다는 것. 또 이런 영향은 한반도 경제, 한국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6% 그거를 사수한다. 그거 바오류. 바오류. 네. 시사용어로. 알겠습니다. 바오류. 바오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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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류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문제뿐만이 예. 아니라 별걸 다 걱정해줘야 돼. 중국 경제도 바오류가 되기를, 또 미중 간의 갈등도 해소하기를, 아베가 좀 정신이 차려지기를, 참 이러니 안 늙는 게 용이에요. 네.